경제신문을 읽어줘. 24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부동산부터 집값 하락이 1년 이하 초단타 매매 줄었다. 시세 차익 보기 어려워지자 2022년 9%에서 작년 6%로 뚝. 3년 보유 후 매도 비중 급증. 주택가격 조정 시기에는 장기 보유세 혜택 전략 유리. 서울 노원구 중계동 A아파트는 2020년 6월 전용 49제곱미터가 4억 4,700만원에 매매됐다. 지방에서 이 아파트에 투자한 B씨는 6개월 뒤 이를 5억 3천만원에 팔아 시세 차익 8천만원을 남겼다. 하지만 B씨에게 2020년 12월 이 아파트를 산 C씨는 고금리 여파로 2022년부터 집값이 내려가며 2년 만에 사들인 금액보다 8천만원에 낮춰 팔아버렸다. 지난해 부동산을 2년 초과 3년 이하로 보유한 뒤 매도한 사람 비중은 11.6%로 전년 7.8% 대비 3.8포인트나 늘었다. 이는 현행 조세제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단기 양도할 때 단일 세율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다. 1년 이하 보유 시는 70%, 2년 이하 보유 시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에 대한 거니까 이익이 나온 상황에서 그럴 때 부가세가 세금이 부과되는 거니까 손해가 나면은 세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또 부동산은 거래액이 큰 만큼 취득세도 상당해 단기적 관점에서 차익을 노리고 매매에 뛰어든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현행법상 2주택자 이상은 중과세가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야당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데드캣 바운스일 것이고 지금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지 않아가지고 계속 하락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 아파트 매수 기지개 상승 거래 늘어. 하락 거래 비중 여전히 더 높지만 상승 거래 12%포인트 증가한 44%. 거래량 늘어나며 매매가도 올라 압구정 현대 80억 원 신고가도.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에서 지난해 말 대비 가격이 오른 상승거래 비중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겨우 내 꽁꽁 얼었던 매수세가 올 들어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주춤하고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개별 단지를 보면 불과 2-3개월 새 수억 원이 뛴 곳도 여러 곳이다. 용산구, 이천, 삼성, 리버스위트, 지역면적 134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28억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2억 5천만 원 오른 30억 5천만 원에 손바뀜이 됐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약간 어나더 레벨, 다른 세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전체 시장으로 인정을 할 수는 없어요. 같은 날짜 신문에 보면 전국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메말랐던 연말의 몸값이 많이 낮춘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다 보니 올해 들어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 거래도 많아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광장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43건으로 거래 가뭄에 시달렸던 지난해 11월, 12월은 물론 10월 2,337건 거래량도 뛰어넘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인 값 2,343건 자체는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평균 거래량이 한 7천, 6천, 최소한 6천, 7천 평균 거래량을 뛰어넘어야지 최소한 10,000건 정도가 넘어야지 그나마 그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될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소요가 돼야지 상승 거래가 되어야지 그게 반등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고가 아파트 시장에선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래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다른 걸로 봐야 돼요. 다른 세상. 다음 경제금융 주식 기대 이상 실적 발표 기업 한국 28%,
때 미국 80%, 작년 4분기 실적 비교하니 어닝비트 비율, 한미 격차 커, 증시 밸류업 또 다른 난관, AI 특수로 증시 체력 튼튼한 미국. 증기가 아니라 증시인데 잘못 적었네. S&P 500 30% 추가 상승 전망도, 영업이익 정체로 코스피는 약세.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상장사들의 어닝비트는 실적이 증권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상회, 비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증주 환원 강화, 더불어 실적이 중요한데 한국 시장은 기본 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국 상장사 중 어닝비트를 기록한 기업은 6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장사 158곳으로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미국에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준수한 성적표를 받은 상장사가 많다. 미국 베이터 분석업체 팩셋에 따르면 스탠더드앤포스 500 지수에 포함된 상장사 중 어닝비트를 기록한 기업은 280곳으로 80%에 달했다. 실적의 시장 컨센서스를 하야한 기업은 70곳이다. 실적 충격에 따른 주가 흐름 엇갈림은 국내 증시 시가총액 1, 2위인 반도체 업종들에게서 포착된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2조 8,24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증권사 컨센서스를 24%나 밑도는 수치다. 반면 실적이 변동 중인 SK하이닉스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 3,46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다. 여기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16%를 상승을 했는데 AI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세계 제1 업체이죠. HBM에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HBM을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고, 그 다음에 그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한 90% 정도 되는데요. HB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좀 SK하이닉스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떨어집니다. 내년 정도나 되어야지 뭐 SK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 뭐 그럴 정도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20배를 넘었다. 장기 평균 수치인 16배를 넘는다. 기술주 강풍이 불었던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당시 S&P 500 지수는 PER은 26배에 달했다. 통화량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버블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뭐 시총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공급될 시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국채를 많이 제니 옐런이 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닙니다. 이달 6.7조 산 외국인 자동차 주에 꽂혔다. 코스피에서 이틀 빼고 매수 행진. 장기투자 유럽 연기금도 과세. 같은 기간 개인은 7.5조 팔아. 현대차 1.5조 순매수 1위. 주도주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이동.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매크로 변수에 민감한 미국계 뮤추얼 펀드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영국, 노르웨이, 호주 연기금 등도 작년 말부터 국내 증시 비중이 늘리는 추세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들은 이 거래일 말 빼고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이어갔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순매수액 총합은 외국인 6조 7,353억 원으로 기간 7,799억 원에 대비해가지고 9배 달한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7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다. 보자.
2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현대차가 1조 5,183억 원으로 1위다. 이거 반동을 해가지고 제가 3개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우선주, 다음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수익을 내가지고 다 매도를 했습니다. 26일에 발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시장 컨센서스에서 크게 뭐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 뭐 큰 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근본적인 변화가 힘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였으면 3위는 삼성물산으로 4,716억 원이다. 별 내용 없네요. 다음 종합면 중국 첫 3%대 금리 부동산 살리기 올인 주담대 기준 5년 만기 LPR 2019년 집권일의 최저 수준 당초 시장 크게 웃더라. 70개 도시 집값 떨어지자 중국 정부 긴급 부양책 내나 일부에선 정책 효과 제한적.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 사상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통계를 집계한 2019년 8월 4.85% 이후 하락과 동결을 반복한 지 4년 반 만이다. 올해 중국 경제를 좌우할 최대 변수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25%,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내 주요 도시 70곳의 기축 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했다. 특히 기축주택가격이 70곳 주요 도시에서 모두 하락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중국 주택가격이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79 도시 중 89%인 62곳에서 신축 주택가격까지 하락했다. 중국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이미 2021년 말부터 200bp 가까이 하락했다며 이번 금리 인하의 경우 그 자체로도 주택 판매 회복에 제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LPR 인하 발표에도 중국 증시는 크게 반등하지 못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올해 예상이 한 4.3%로 예상이 되는데 뭐 가라로 중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뭐 한 3.8% 뭐 이렇게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중국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한국 증시에도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2년도부터 중국향 미국의 기업이 매출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제한을 받고 애플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엔비디아도 그렇죠. 그때 이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결론적으로 한 4% 중반까지는 가야지 그나마 평타라도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 봄바람 저가 매수 노리는 개미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4.3%로 채권값 상승 베팅한 투자자 늘어 한토증권 올 들어 4천억 원 팔아 벌써 작년 판매액 절반 넘어. 개인이 직접 채권 매입하면 매매 차익, 환차익, 비과세 매력. ETF로 원화 살 수 있어 간편. 금리 인하 기대가 컸던 작년에 손실을 봤던 미국채 투자자가 다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적다는 판단하에 다시 투자에 나선 것이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이자 수익은 물론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국채는 다른 해외 채권보다 최소 투자 수량이 적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최소 $100부터 투자가 가능한데 다른 해외 채권의 최소 투자 수량은 $200,000에 달하기도 한다.
우량 신용 등급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아 원하는 시점에 매수 매도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4월 3.5% 이하로 떨어진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작년 11월에는 4.9%까지 치솟았다. 대부분의 채권 투자자가 이자 수익은 거론하지 않고 매매 차익만 생각하면 손해를 본 것이다. 특히 듀어레이션이 긴 장기채 TLT나 한 건 투자했을 경우 손실이 더 컸다. 그러다 작년 12월 27일에는 3.7%대까지 떨어지며 채권 투자 수익률이 호전됐지만 2월 19일 기준 4.295%대까지 올랐다. 이때 CPI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3월에 금리가 하락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컨센서스는 한 6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12월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늦춰진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4.3%까지 근접한 10년물 수익률이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여력이 크다는 판단하에 개인 투자자는 미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다. 다음 분량이 없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